최근 북한에서 오물풍선으로 저희에게 도발했습니다. 최근 푸틴도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의 어깨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휴전국가임을 잊지 않고 저는 항상 북한을 경계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죠. 아버지는 당 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는 꽤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죠. 사실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당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그들의 초상화 앞에 절을 해야 했죠.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수업 대부분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칭송하는데 할애했어요.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압박감도 컸죠. 엄마 아빠는 제가 모범생이 되길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억압 속에서도 전 늘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정말 우리가 배우는 대로일까? 다른 곳은 우리보다 못할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건 절친 서연이가 있어서였어요. 비슷한 집안 출신에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였죠. 서연이랑 있으면 웃을 수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상류층 특권으로 남한에 다녀온 서연이가 학교 사물함에 놓고 간 쪽지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써있더군요. 남한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달리 엄청 발전되고 자유로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특히 화장실 묘사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곳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대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어요. 우리가 듣고 배운 게 모두 진실일까? 외부 세계는 정말 우리처럼 살까? 서연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죠. 결국 제 안에는 서서히 의문이라는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평온했던 일상의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죠. 서연이의 쪽지를 본 후 전 점점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북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가는 곳마다 감시의 눈초리가 느껴졌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감, 억압된 일상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모범생 민지의 모습을 유지해야만 했죠. 아무도 제 속마음을 알아선 안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저를 근교에 있는 폐가로 불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도착하니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트렁크를 열더니 낡은 노트북을 꺼냈죠. 서연이는 남한에서 가져온 USB를 살며시 꽂더니 화면을 가리켰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영상들이었죠. 화려한 거리, 즐겁게 웃는 사람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거였죠. 언론 자유가 없다는 것,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까지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게 부정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 영상들은 우리에게 희망도 보여줬어요. 우리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이에요. 그날 이후 서연이랑 전 몰래 만나 금지된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함께 남한 드라마와 영화도 봤고 탈북민들의 수기도 읽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은 더 커져만 갔어요. 북한에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순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결심이 서 있었죠. 탈출,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그보단 가슴 벅찬 희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컸어요. 서연이도 같은 마음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우린 결국 이 길을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다시는 북한에서 살아갈 순 없었으니까요. 이제 우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한 거예요. 탈북을 결심한 뒤 서연이랑 저는 밤낮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생각만 해도 간담이 서늘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가장 큰 걱정은 가족들이었어요. 탈북이 발각되면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에 남겨두고 혼자만 도망칠 순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설득하기로 했죠. 탈북에 대해 꺼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의 위험성과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했어요. 처음엔 다들 말도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점차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가 수집한 북한 실상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충격을 받더군요. 가족들을 설득한 후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국경까지 가는 경로, 접선할 브로커,
필요한 물품과 자금 같은 걸 면밀히 준비했죠. 모든 과정이 위험의 연속이었어요. 순찰대나 감시 요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몇 번이고 경로를 확인하고 암호를 만들어 소통했죠.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남겨질 사람들과의 이별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 이웃들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얼굴을 한 번 더 새겨두는 게 최선이었죠. 긴장되는 나날들이 계속됐지만 서연이가 옆에 있어 힘이 됐어요. 서로를 붙잡고 격려하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나갔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 날짜를 잡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그날, 우린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고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췄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한편으론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우린 자유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잡힐지도 모르는 공포에 떨면서도 스스로 길을 선택했다는 자부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죠.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라는 걸 알지만 우린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결핵날 우리는 한밤중에 집을 빠져나와 10년 넘게 살았던 평양 시내를 벗어났어요. 눈물을 삼키며 작별 인사를 하는 엄마, 아빠, 동생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 한편이 찢어질 듯 아팠던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의 목적지는 해산이었어요. 국경과 가까운 도시 중 하나죠. 몇 번의 환승을 거쳐 늦은 밤 해산 외곽에 도착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서연이랑 브로커를 기다렸죠. 시간이 흐르고 해가 뜨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순간이었죠. 설마 우리가 감시자들에게 발각된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마침내 한 남자가 다가왔을 때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았죠. 하지만 그는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라며 우릴 트럭에 태웠어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서연이랑 저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았죠. 두려웠지만 이제 후회할 순 없었으니까요. 고비는 국경을 넘을 때였어요. 검문소를 피하려고 산길로 돌아가는데 차가 멈춰섰죠. 숨을 죽이고 바깥을 살폈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브로커는 침착하게 돈을 건네며 뭔가 이야기하더니 겨우 군인들을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 바람에 애초 계획보다 늦어져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두만강변에 다다랐을 땐 불안감이 최고조에 다다랐어요. 강 건너편이 중국 땅인데 아직 국경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서연이랑 저는 안개 낀 새벽 강물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건너갔어요. 한참을 헤엄쳐 겨우 건너편 기슭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하지만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는 북한 땅을 벗어난 거예요. 어깨 동무를 한 채 서연이랑 펑펑 울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중국 옌지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죠. 낯선 풍경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죠. 중국에 도착한 뒤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었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언제 북송될지 몰랐거든요. 늘 숨어 다녀야 했고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죠. 우리에겐 마음 놓고 잘 만한 안전한 장소도 꼬박꼬박 끼니를 챙길 여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서연이랑 절실히 손을 잡고 악착같이 버텼어요. 힘들 때면 서로 토닥이고 격려하면서 말이죠. 마침내 한국행을 도와주는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는데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겨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정신없이 숨 가쁜 나날들이 흘렀어요. 안전가옥을 전전하며 들킬세라 전전긍긍하던 시간, 어렵사리 구한 가짜 여권을 손에 쥐고 국경을 넘던 순간,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그 모든 것이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이 여정에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이내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절대 물러서선 안 된다고, 꼭 자유로운 삶을 쟁취하고 말겠다고 말이에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땐 여기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눈물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믿기지가 않았죠. 자유로운 공기, 자유로운 사람들,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느낌이었어요. 서연이랑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던 게 기억나요. 우린 해냈어요. 정말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비로소 그 순간 모든 고통과 눈물, 공포가 값진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펼쳐진 거였죠. 힘든 싸움의 끝에서 얻은 자유라는 선물 앞에서 저는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지 며칠 후 서연이랑 나는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고 앞으로 살아갈 터전을 마련했죠. 처음 한국 생활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옷 입는 법부터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까지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말투와 유행어들은 정말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무엇보다 개인주의 문화가 익숙지 않았어요. 북한에선 집단주의가 강조되는데 한국은 개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거든요. 처음엔 그게 이기적이고 냉정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물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편견과 차별도 경험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민도 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이와 같이 한국어와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도 땄죠. 그러던 어느 날 북에 두고 온 가족 걱정에 마음 졸이고 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원 선생님 도움으로 북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은 거예요. 제 탈북 소식에 가족들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제 결정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도 탈북을 결심했대요. 북한에 남아선 결코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가족들을 탈출시키는 건 정말 간담이 서늘한 일이었지만 서연이 가족과 머리를 맞대고 비밀리에 계획을 짰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국경을 넘는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순간 제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죠. 잡힐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나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기적처럼 무사히 넘어올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가족들을 끌어안은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만에 가족들과 상봉한 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솟구쳤죠. 서러운 눈물과 기쁨의 웃음이 뒤엉켰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가족이 한국에 정착한 지도 수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막막했던 시간, 눈물로 힘들어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부모님은 힘든 탈북의 상처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치료도 받으셨고 동생들은 한국 교육 제도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쟁취한 자유를 놓칠 순 없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아직 자유를 향해 고군분투하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탈북을 꿈꾸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라요. 다들 그 길이 쉽진 않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겠죠.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어둠 속에서도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잃지 말라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광활한 하늘 아래 당당히 설 수 있을 거라고요. 처음엔 낯설고 두려운 자유의 공기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삶 속으로 스며들 거예요.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 서로 손잡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 모두 하늘 아래 다시 만나기를 약속할게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태어났을 뿐 모두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평등한 인간이에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새 삶을 향한, 꿈을 향한 그 놀라운 발걸음들 말이죠. 북한에 푸틴이 방문하면서 김정은의 기세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휴전국가임을 잊지 말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준수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2001년에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양강도라는 국경 근처의 도시에서 살았죠. 우리 가족에게 북한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항상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죠. 먹을 것이 부족했고 전쟁 같은 매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예전에 군인이셨는데 다른 곳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곤 하셨어요. 언젠가는 북한을 떠나는 게 꿈이셨죠. 그 꿈은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셨어요. 시장에서 삶은 계란을 팔았는데 저도 어머니를 도왔죠. 힘든 삶이었지만 아버지의 꿈을 잊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정부가 우리가 보고 배우는 모든 것을 통제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배운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늘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씀들은 절 버티게 해주었어요. 북한에서는 가족이 전부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만 했죠. 시간이 날 때면 부모님과 놀이를 하면서 잠시나마 힘든 현실을 잊곤 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북한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도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국경 너머 삶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점점 궁금해졌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호기심이 저를 상상할 수 없었던 여정으로 이끌거였어요. 12살 때인 2013년, 아버지는 더 이상 북한에서의 삶을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두려웠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탈출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들키면 잡혀가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걸 시도하기로 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준비하는 몇 주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거의 가진 게 없었지만 음식과 옷을 최대한 모았고 아버지는 국경을 넘기 좋은 장소를 찾으셨죠. 너무 무서웠지만 부모님을 위해 용감해지려 노력했어요. 드디어 탈출의 밤이 왔어요. 집을 빠져나올 때 심장이 쿵쾅거렸죠. 몇 시간을 걸었는데 대로를 피하면서 그림자에 숨어 다녔어요. 엄마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아플 정도였어요. 강에 도착했을 때 그 넓이와 속도에 놀랐어요. 물은 달빛에 검게 보였고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는 빠르고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자 아버지는 헉소리를 내셨어요. 어머니가 뒤를 따르셨고 그 다음은 제 차례였죠. 물살이 너무 세서 미끄러운 바위를 디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절 잡아주셨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강을 건넜어요.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을 때는 지쳐서 쓰러졌죠. 어머니는 절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의 눈물이 제 뺨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했죠. 어둠 속에서 숲을 헤매면서 무서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몇 시간을 걸은 후에 작은 농장을 발견했어요. 불 켜진 헛간이 있었고 아버지는 도움을 청하기로 하셨죠. 제가 겪은 가장 긴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죠. 우리는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음식과 옷을 주고 헛간에서 재워주기도 했죠. 하지만 오래 머물 순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돕는 걸 당국이 알게 되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3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았어요. 이곳저곳 옮겨 다녔고 늘 숨어 지냈죠. 일자리도 찾기 힘들었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해야 했어요. 저는 열심히 중국어를 배웠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잘 섞일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마음 놓을 순 없었죠.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갈까봐 늘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부모님의 노고를 보면서 감사함을 배웠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질 수 있게 됐죠. 친구들과 고향이 그리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언젠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셨죠. 그 말씀이 힘든 날들을 버티게 해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돌아갈 순 없었죠. 탈북의 그날 밤처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과 함께라면 못 해낼 것이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3년을 보낸 후 우리 가족은 마침내 2016년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 나이 15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게 너무 달랐죠. 공기도 깨끗하고 조명도 밝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커다란 스크린에서 나오는 비행 정보,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까지 이런 건 전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몇몇은 멋진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편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이 모든 게 너무 생소하고 낯설기만 했어요. 탈북민들을 위한 특별한 구역으로 안내되어 질문을 받고 서류 작업을 해야 했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과정이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그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자유로웠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됐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저에겐 궁전 같았죠. 수돗물, 전기, 심지어 TV까지 있었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될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도 주셨는데 한 번도 내 돈을 가져본 적 없던 저에겐 너무 신기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학교도 다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저에겐 기회이자 선물이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낸 보람이 있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비록 아직 갈 길이 멀고 많은 것을 배워야 했지만 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제 꿈은 단순히 제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거죠. 언젠가 그들도 제가 느낀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제 가족들의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이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으려고요. 드디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먹는 음식도, 입는 옷도, 쓰는 언어도 모두 달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게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으니까요. 제가 해야 했던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학교에 가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10살까지만 학교를 다녔고 그 후엔 가족을 돕기 위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건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첫 등교일이 기억나요. 너무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할까봐 걱정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셨고 여러 활동에 저를 참여시켜 주셨죠. 처음에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어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적 배경 지식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도 많이 하면서 차츰 적응해 나갔죠. 좋은 성적을 받기 시작했고 점점 자신감도 생겼어요. 학교 밖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에 적응하기 힘들었죠.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그 속도에 맞춰갈 수 있게 되었죠. 탈북민 지원단체의 도움도 컸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죠. 그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탈북민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직도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 생각이 날 때예요. 그들이 겪고 있을 고통과 억압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국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자유를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단계를 보내면서 저는 많이 성장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자리 잡아가던 중 저희 가족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힘든 시기에도 묵묵히 우리를 지탱해 주셨던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게 된 거예요. 탈북 과정에서의 고생이 아버지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늘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시기도 힘들어 보였죠.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와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손을 잡아드리고 쾌유를 빌었죠. 의사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셨지만 아버지의 병은 너무 깊어져 있었어요. 결국 몇 주 후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제 영웅이자 인생의 나침반 같은 분이셨거든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힘을 합쳐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죠. 많은 탈북민 지인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무너질 수만은 없었죠.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강해져야 했어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품었던 꿈, 우리 가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었거든요. 비록 아버지는 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도와 생활하면서 학업에도 더욱 매진했죠.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점차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고 삶은 다시 제 궤도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늘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 추억들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어머니는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만 늘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덕분에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죠. 슬픔을 이겨내는 동시에 저는 학업에 더욱 매진했어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적도 오르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자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음악 동아리와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제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거든요. 탈북민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캠페인도 벌였죠. 학교 밖에서는 탈북민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과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조언 덕분에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죠. 상담을 받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 이 모든 감정들을 마주하고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더니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죠. 점차 북한에서의 힘겨웠던 기억과 아버지를 잃은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어요.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바라셨을 제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힘든 날도 있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언젠가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했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래 친구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가 많이 성장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탈북 과정에서의 고난, 아버지의 사망까지 이 모든 아픈 경험이 저를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도 배웠죠. 한국에서의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일,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지금처럼만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라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감에 휩싸이는 날이 많았죠. 가끔은 이 모든 게 너무 버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탈북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에서의 트라우마, 탈북 과정의 공포, 아버지의 상실까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상담을 받으며 깨달은 건 저 혼자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른 탈북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들도 저처럼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었죠.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점차 트라우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힘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주면서 아픔을 함께 이겨냈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꼭 안아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점차 악몽은 줄어들고 불안감도 옅어졌어요.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을 자신이 생겼죠.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라 믿었어요. 치유의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의 저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죠.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 말이에요. 이제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에서 힘을 얻곤 해요. 비슷한 아픔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건 제게도 큰 치유가 되거든요.
물론 가끔은 다시 슬픔에 잠길 때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발톱처럼 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않아요. 제게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 안에 강인한 힘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죠. 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라는 걸 깨달았고, 그 어떤 트라우마도 제 미래를 가로막을 순 없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저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제 안에 있는 치유의 힘을 믿기에 앞으로 어떤 도전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연약함은 저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요.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선 후, 제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아픔을 견뎌낸 만큼 제 마음엔 더 큰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었죠. 이제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우선 학업에 더욱 정진했죠. 공부가 저에게는 자아 실현의 도구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죠. 탈북민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제게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대학에서는 북한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서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있어요.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있어요. 탈북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죠. 제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이에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보람있고 값져요.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집회나 캠페인에 참석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을 촉구하는 거죠. 작은 노력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 삶의 목적을 찾아가고 있어요. 단지 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물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지지 덕분에 힘을 내곤 해요.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은 없다는 걸 배웠죠. 무엇보다 저를 지탱해주는 건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이에요. 비록 곁에는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아버지의 꿈을 제 꿈으로 이어받아 자유와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북한을 탈출한 15살 소년에서 이제는 당당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제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성장했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삶 자체가 용기와 도전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도 자유와 희망의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 길에 제 역할을 다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 인생의 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많이 부족한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요. 저는 지금껏 제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태어난 곳, 자라온 환경, 겪어야 했던 아픔과 역경까지. 하지만 우리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힘겨웠던 탈북의 과정, 아버지의 죽음까지. 저에게 주어진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사랑과 저 자신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곤 할 수 없어요. 북한에 남은 친구들과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도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의 꿈이요? 통일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의 바람이 불게 하고 싶어요. 제 아버지처럼 북한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또 다른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의 목표는 보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거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제 노력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어머니,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어요. 때로는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상상해요. 그 바람이 휴전선을 넘어 북녘 땅 구석구석까지 닿는 거려. 언젠간 그 봄바람이 온 한반도에 희망의 꽃을 피우리라 믿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작은 희망의 씨앗들을 이제 막 심기 시작했으니까요. 북한에서 온 소년의 꿈은 이제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꿈꾸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모여 언젠가 그 봄날의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희망을 잃지 말아요. 저 역시 희망을 노래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